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진숙 수갑 사건, 이거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이재명 정권의 어떤 가장 큰 성격을 규정하는 소위 말하는 역사의 기록물로 기록될 가능성도 상당히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 이 이진숙 수갑 사건은요, 이진숙이가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것, 방통위 문제와 입법을 통해서 한 사람을 갖다가 내보내기 위해서 면직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체포를 했는데, 자연인이 된 처음 날. 이것은 말이죠, 무슨 현행범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뭐 소환을 갖다가 경찰이 발표한 대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임무영 변호사가 다 역사를 다 갖고 있는 거, 소환 일정 뭐 필요한 거 다 이진숙 측에 다 파일이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일방적으로 경찰에서 수갑 사건 이걸 갖다가 한 것일까? 영등포 경찰서장 등 혼자서 했을까? 뭐 거기 검사가 체포를 영장을 청구했을 거고, 남부지검 검사겠죠. 그 다음에 판사가 체포영장 발부를 했겠죠. 이 3인방 등은 말이죠, 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이 사람들은 배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장본인들, 바로 이 세 사람이 이재명의 국정 운영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하나의 팩터를, 역사적인 팩터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추석 연휴 전날,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3,500포인트로 사상 처음 돌파해가지고 이재명 정권의 축포로 추석을 만나 했더니 그냥 그대로 그냥 이 이진숙 체포 사건으로 뒤통수를 완전히 맞아버렸습니다. 3,500 좋아하지 마. 이게 돼버린 거예요. 3,500 좋아하지 마. 주가 3,500 축포 좋아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 자유의 문제, 그리고 이 제도, 지금 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 소위 폭주 입법하는, 입법 폭주, 하는 이 민주당 정청래, 뭐 전현희, 추미애, 또, 최민희, 이런 여성들이 초강성, 소위 운동권 여성들이 무엇을 지금 만들고 있는가?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가? 이 나라의 목표가 뭔가까지 생각하는 굉장히 안 좋은 측면에서의 어떤 목표치를 갖다가 걸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국민들의 깊은 소위 온해와 그 다음 국민들의 경악과 경각심을 지금 갖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이 크기가 따진다면 이진숙 혼자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진숙 이 수갑 채우는 이 사건은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이것이 역사에 반드시 기록됩니다. 이것이 어떤 전환점의 전환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결국 이제 이진숙을 어떻게 갈아치워가는 과정, 그리고 탄압하는 과정, 이건 탄압이죠. 왜냐하면 국무위원급인데 이 장관급 언론을 자유 언론을 지탱해 왔던 그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들은 1년 전부터가 아니고 그냥 취임할 때부터, 아니 취임이 아니고 임명이 될 때부터 난리를 쳤습니다. 최민희 알지 않습니까? 정말 동물에 비유하면 좀 안 됐지만 독사 같은 그 눈과 독사 같은 모습으로 그저 청문회 나선 이진숙을 포획하기 시작하는 이 태도부터가, 그리고 막 파상 공격을 하는 민주당, 이런 모습부터가 벌써 국민들에게 그때 그 당시에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임명했을 때인데 청문회 석상에서 처음부터 이리 오세요 하는 그런 화면이 있습니다. 최민희 무서워요.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갖다가 보인 국민들은 처음부터 이거 뭐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거 뭐야? 제가 이제 논평을 아마 처음 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또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최민희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러는 게 아닌데 자유 언론을 책임진 자유 언론의 기수, 또 기수이자 저분은 종군 기자 출신의 순수 언론이고 애국 언론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완전 이진숙을 갖다가 그냥 극우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애국을 극우로 몰고 나라를 사랑하고 종군 기자를 2번 소위 이라크전과 걸프전에 나간 그 2번의 역사를 완전히 극자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건 아닌데 이건 큰일 날 징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겠구나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티니까 부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부서 이름 미디어를 가운데 딱 넣어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갖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넣어가지고 일부러 쫓아낸 데서 보듯이 이재명 국무회에서도 심하게 다뤘습니다. 잘 기억하시잖아요. 국무회에서 얼마나 심하게 다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국무회의를 못 나오게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이 또 몇 마디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전부 다 언론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죠. 이재명 정부는 방송 3법을 개정해서 TV 경영진을 완전히 바꾸고자 마음도 먹었고, 그러나 이재명은 방송을 장악할 의사는 없다라는 말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그러나 겉과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사실 그 입법한 거 보세요. 입법한 거 보면 알죠. 방송 장악할 의사는 없다는데 이번에는 방송 장악하게끔 구조가 되게끔 입법을 해놨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고, 국회에서 7월 7일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불러가지고 청문회 하면서 방송법 문제를 묻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장악 뜻이 없다고 하면서 방통위원장 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7월 7일입니다.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면서 방송법 문제를 묻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장악 뜻이 없다고 하면서 방통위원장 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답변을 누가 했느냐? 이진숙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날 7월 8일 국무회의가 열리자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진숙을 직접 겨냥을 했잖아요. 그러자 이진숙이 드릴 말씀이 있다 하면서 이 대통령 발언을 자르려 하자 이진숙은 말하지 말라 하고 핀잔을 줬지 않습니까? 그날 오후에 대통령실 대변인은 다음부터는 이진숙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다시 말하면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진숙은 그 이전에도 유튜브에 한번 나왔다고 지금 그들이 트집을 잡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운운하는 그때 탄핵 바로 직후예요. 탄핵 직후에 유튜브에서 나와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집단이다 발언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습니까? 상상하는 모든 거 생각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거 다 해버리잖아요. 방송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대충 다 바로 그런 뜻이죠. 이진숙 예상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장은 정치적 발언을 삼가라 하고 경고를 정식으로 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무위원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입니까? 그게 무슨 선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사단들이 막 나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엄밀히 보면은 방통위원장이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처리를 맡은 영등포 경찰서는 그녀에게 6번 경찰서 출두해서 조사받으라 통지서를 보냈는데 불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팍 올라가지고 그걸 찍는 날 덜컥 그냥 체포해버린 거란 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출두키로 한 9월 27일 방통위 폐지 관련 필리버스터에 국회 참석 의무사항이라 출두할 수 없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체포를 단행한 영등포 경찰서장 지지환이라는 분이라고 이 체포식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지환 영등포 경찰서장, 영장을 청구한 이형우 남부지검검사, 영장 발부한 이현지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역사에 그들의 이름이 이제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이진숙 체포 사건 딱 나오면은 그때 지지환 영등포 경찰서장, 영장 청구한 이형우 남부지검 검사, 영장을 발부한 이현지 판사 반드시 직권남용 혐의로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는데 이 세 분은 역사에 이름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역사에 나올 일이지 역사에 그냥 묻힐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진수 수갑 체포 사건은 이재명 정권으로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악재이고 거의 치명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정치평론을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의 이렇게 보는 견해는 이 사건이 별거 아닌 사건 같아도 엄청난 치명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영향이 후폭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저의 느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에게 딸랑딸랑 방울을 흔들어 대던 무슨 농객이라는 인물까지 나서가지고 딸랑딸랑하고 종치던 사람이 있었어요. 보수파인데 딸랑딸랑하고 종을 치던 이 사람까지도 딸랑딸랑이라는 거는 이재명과 사이좋게 지났던 밥도 먹고 한 그 보수 어떤 인사를 가리킵니다. 이재명에게 딸랑방울을 흔들어대던 그 무슨 농객 이런 인물까지 나서가지고 유신 때 일어나던 일이다. 이거는 유신 때 일어나던 일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이게 역사적인 획을 끊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좀 물러나달라고 온갖 압박을 여당에 저 어디 뭐 전부 정부 해가지고 압박을 아무리 가해도 안 물러나니까 왜 나는 임기가 있는 임기제다. 이렇게 하고 안 물러나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에게 그들은 대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른대로 얘기하는 것을 대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 주변 사람들, 그 당정, 특히 그 당의 충성 경쟁을 서로 하다 보니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참으로 머리가 나쁜 경찰이 큰 사고를 쳤다. 어떤 핵심 측근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참 머리 나쁜, 머리도 별로 안 좋은 머리 나쁜 사람이 이런 큰 사고를 쳤다. 새 정부에 엄청난 악재가 터졌다. 혀를 끌끌 찼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떠 있습니다. 이 최보식 언론에 말이죠.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당 차원에서 어떤 용단이 나와야 되는데 용단이 안 나옵니다. 정청래 추미애는요. 이럴수록 자기네들이 긁고 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럼 나와서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숨어버렸어요. 숨소리도 안 들려 이자들은. 최민희, 정청래, 최민희, 과방위원장 최민희, 추미애는 싹 숨어버렸어요. 자, 말 한마디 안 하고 숨어버렸어요. 이 숨어버린다는 게 뭐냐? 이게 책임 정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파기환송 재판과 관련해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사퇴하라. 지금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어요. 이것도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역사에 남는 악재입니다. 이거는 막 그냥 이 이진숙 사건도 독기작으로 남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들이 후폭풍이 또는 역사적 평가 판단이 어느 지점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타낼 것인가는 여러분이 보시면 압니다. 아마도 엄청난 역사적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대통령 지지율이 뭐 갤럽이야, 뭐 갤럽 리얼미터야, 우리 잘 알지만 그거는 뭐 정권에 항상 정부에 아니 특히 좌파들의 그 두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으로 이름이 나 있는 데가 갤럽과 리얼미터는 좌파 성향이다. 이렇게들 정치평론가들은 평가들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선두를 치는 제일 보수 국민의힘에 대해서 가혹한 때리는 이것은 바로 선도를 갤럽이 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냥 인구에 회자되는 사람들 말에 입에 오르내리는 그와 아울러 리얼미터가 춤을 추고 한다. 뭐 이런 두 괜찮은 여론조사 기관이 꽉 그냥 좌편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그게 어떻든 간에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향배. 여기에서 바로 이 향배 진실한 여론 조사들이 나올 가능성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몇 군데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자기가 희생을 하고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했으니까 충성을 다한 사람이 이번에 충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정청래나 추미애라면 최민희라면 국회의원직을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정청래, 최민희, 추미애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탁 집어 던지면 대통령이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이게 바로 진짜 충성심인데 그들은 숨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냥 어디서 숨어버렸어요. 좀 용기를 내가지고 새 사람들은 이제 물러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국민들의 그 의혹에 찬 그 가슴 아픈 충격을 준 그거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도 미안감을 사하는 이런 느낌에서도 또 이게 특히 추석 대명절 바로 앞두고 이런 일을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꾸민 건 우리 서희가 꾸몄는데 우리가 이거 잘못 꾸몄다. 잘못 보필했다. 대통령. 하고 물러넣어 줘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과연 이 사람들이 있겠는가는 모르지만 용기를 한번 내보시죠. 네. 하여튼 저희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이진숙 수갑 사건 이거는 적어도 역사에 남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어린 민주주의로 변화되고 두드려 맞고 그다음 당금질 당하다가 못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바로 이러한 선상에서 역사의 어떤 질곡을 나타내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신적 이 상실감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뭔가 여기에 대한 책임, 이진숙 즉각 석방하고 방통위원장으로 자기 임기를 지속하게끔 함과 동시에 자녀 임기 동안 내년 8월인가 아마 될 겁니다. 그때까지 방통위원장을 이제 미디어 하면서 그 직을 중과 동시에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청래, 최민희, 추미애는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민에게 충격을 준 그 국민의 아픔을 위해서 의원직을 자진 사퇴한다는 용기를 한번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무리한 얘기를 했을까요? 원래 정치평론가는 그냥 평론을 하는 것일 뿐이니까 말이죠. 듣든 안 듣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얘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